웨디푸스 신화에 관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웨디푸스 신화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처음으로 프로이드가 웨디푸스 신화를 심리학에 도입하였습니다. 웨디푸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신탁을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범한다는 그런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종이 내다 죽이지 않고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달린 다리가 퉁퉁 부었다는 뜻에서 웨디푸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웨디푸스는 발이 퉁퉁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웃나라 코린트 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트 목자가 웨디푸스 아기를 코린트 왕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코린트 왕은 자식이 없는데 남자아이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웨디푸스 이름도 붙여줬고요. 웨디푸스는 왕자 훈련을 아주 훌륭하게 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돼서 델피 신전에 갑니다. 거기서 델피 신전에서 여사제한테 너는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범한다는 신탁을 듣습니다. 그래서 델피 신전에서 내려오다가 코린트에 가기 싫어서 테베로 가려고 합니다. 테베 상거리에서 어느 일행을 만납니다. 노인네 왕을 만납니다. 웨디푸스는 싸움을 잘해서 단칼에 그 테베 왕 라이오스를 죽입니다. 테베로 가는 길에 백성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듭니다. 스핑크스, 얼굴은 사람이고 뒷모습은 사자인 스핑크스가 테베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테베 사람들이 집 바깥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웨디푸스가 스핑크스를 찾아갑니다.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문제를 2개를 냅니다. 다 맞히면 스핑크스가 죽고 못 맞히면 웨디푸스가 죽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 때는 3발로 걷는 게 무엇이냐고. 웨디푸스는 단숨에 맞춥니다. 사람이라고. 또 2번째는 스핑크스가 문제를 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2 자매가 있는데 첫 번째 자매가 2번째 자매를 낳고 2번째 자매가 첫 번째 자매를 낳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과 밤 밤과 낮입니다. 웨디푸스가 너무 지혜로워서 이 문제를 단숨에 맞춰서 스핑크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웨디푸스가
태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베로 들어가서 그 왕의 부인 왕비 이오카스테랑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둘, 딸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 태베가 점점 이상한 전염병이 돌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나라 왕은 지네 아버지를 죽이고 이 엄마랑 산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웨디푸스 왕이 너무 끔찍한 소문이지만 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갑니다. 이것이 웨디푸스 신화의 훌륭한 점입니다. 웨디푸스가 이 소문을 낸 사람들을 잡아 가둘 수도 있지만 진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왕하고 싸울 때, 자기 친아버지랑 싸워서 친아버지를 죽일 때 태베 상거리에서 그때 신하나가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신하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맞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모두가 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태베 상거리에서 자기가 죽인 왕은 자기의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이고 내가 결혼한 왕비는 나의 친엄마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왕비 엄마의 프로치로 자기 두 눈을 찔러서 자기 딸 안티고네랑 방랑길에 오른다는 신화입니다. 이 신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배울 점은 자기 문제를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거, 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거,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자기 문제를 대면하는 거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 문제를 안 보려고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그렇지만 그럴수록 자기 문제를 하나하나 직면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때 거기서 세상을 다루는 힘, 세상과 싸우는 힘,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담하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를 덮어놓은 문제를 파헤쳐서 진정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문제는 뭔가를 직면 마주보게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웨디푸스 신화를 정신분석에 도입한 것이 이러한 마주보는 거, 직면하는 거 때문에 웨디푸스 왕 신화를 심리학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시 말하자면 용기를 갖고 자기 문제를 파헤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들통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딱 막아놓습니다. 또 이런 유튜브나 어떤 책에서 자기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두려워서 딱 덮어버리고 단절합니다. 사람도 자기 자신한테 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딱 단절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들통이 안 나지만 그 문제는 점점 커져서 괴물이 돼서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감추느냐, 그거를 파헤쳐서 자기 인생의 자원으로 삼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비겁한 사람으로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비둘기를 무서워합니다. 비둘기, 또 구석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른들이 비둘기, 구석진 코너, 뭐 무서울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다 자기 자신은 안 보려고 멀리 도망가서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상한 행동으로 액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그대로 놔두면은 암세포가 점점 커져서 나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귀찮다고 덮어버리면 그 당시는 편하지만 그 덮어놓은 커다란 문제, 암세포들이 커져서 자기 자신을 집어삼킵니다.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은 남 탓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망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떤 고통 문제가 왔을 때 모든 정답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거를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다냐 고통이야 빙그레 웃으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꽃장수 타입 항상 빙그레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자기 안에 잣대로 들이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 신앙생활 또 이런 좋은 책을 읽어도 자기 내면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안의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안 보는 이유는 겁이 나서 그래요. 두려워서 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매냥 종교, 연애, 수다 이런 걸로 도망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도 매냥 도망다니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웨드포스 신화에서 배울 점은 그 웨드포스가 그 신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따지고 직면하고 무슨 증거로 그러냐고 따져야 됩니다. 의심하는 거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보고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테베 상거리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덮어놓고 싸움하고 이기지 말고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자기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을 안 죽일 테고 또 그 신탁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신이라도 따지고 들고 직면하고 마주하고 근거를 대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웨디포스의 약점은 덜렁덜렁 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실을 내 안에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친아버지도 죽이고 또 왕한테 그 신탁의 소리를 듣고 그냥 도망 나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볼 때 의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신화에서 상담하다 보면은 결혼할 때 의심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 자체로 다 좋아해가지고 덜컥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자가 혼에 자식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어떤 경우는 여자가 남자 쪽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자 쪽 아버지가 신랑을 놓치기 싫으니까 자기가 아파트 사주니 뭐니 뻥을 쳐요.
그러니까 신랑은 순진해가지고 덜컥 믿어요. 사주긴 뭘 사줘요? 아무것도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이혼하고 난리죠. 또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웨이드푸스 신화에서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인가?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가? 의심해야 됩니다. 햄릿 작품에서 햄릿의 약점은 우유부단한 거. 또 앞서 다룬 안네 카레니나의 작품에서도 안네 카레니나가 자기 남편은 늙었고 젊은 장겨 봐가지고 그냥 연애하고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다가오는 기차에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거. 그 만남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한 점도 의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닥터 지바고 노벨상상 작품도 기껏이 쓰고 훌륭한 의사 지바고로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자기 부인은 아기를 낳을 날이 며칠 안 남고 남들 다 피난 가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기껏 하는 짓이 한 여자한테 빠져서 그 여자 유부녀 라라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웨이드푸스 신화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자기 문제를 직면하는 거, 또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항상 의심해야 된다는 거, 사람이 성공하고 불행해지고 이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내 안에 문제를 다루는 방식, 성격, 생각의 차이 때문에 있다는 거, 남을 원망할 것도 못 된다는 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